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 오브젝트를 반복하는 방법, 회전하는 방법, 실행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을 이용하셔서 선택을 하신 이후에 Alt 키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제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복제될 이미지가 가상의 위치에 이렇게 위치에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Alt 키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떼지 마시고 Shift를 함께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Shift의 기능은 이 Shift 키를 함께 사용하면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반듯한 위치에 복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Shift를 누르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hift를 누르고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Alt 키와 Shift 키의 단축키를 눌렀을 때는 반드시 마우스를 먼저 해제를 해주셔야만 이렇게 복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우스를 떼기 전에 Alt 키와 Shift를 먼저 떼버리시면 이것은 이동의 개념이지 복제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Alt 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Alt 키는 여러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같은 개념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먼저 누르시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서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반듯하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복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복제를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Al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은 이동이 되겠죠. 근데 이동을 하실 때도 Shift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동하면서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 또는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반듯하게 놓는 반면 Shift를 떼시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 조합에서 Alt 키는 복제, Shift를 같이 누르면은 수평, 수직, 대각 방향으로 반듯한 위치에 복제를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축 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할 건데 알고 계신 것처럼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제된 것을 붙이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들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못 느끼실 텐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는 이 화면의 정센터 부분에다가 복제된 이미지를 여기다 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왼쪽 상단에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제를 하고 컨트롤 V를 붙이면 컴퓨터는 원본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정중앙에다 이렇게 붙여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러스트에서는 이런 복제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복제한 위치의 앞과 뒤, 이 같은 자리인데 개체 앞이냐 뒤로 이렇게 붙이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컨트롤 F와 그 다음 컨트롤 B입니다. B, A, B 할 때 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는 프론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이번엔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F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를 눌러보면 같은 자리에 복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하나의 개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컨트롤 B를 누르겠습니다. B를 누르게 되면 이거는 백으로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당기면 마찬가지 어때요?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개념으로 이해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원본입니다. 원본이라고 가정하시고요.
만약에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은 원본의 앞으로 복제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B를 누르게 되면 원본의 뒤쪽으로 이렇게 복제가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원본의 앞으로 복제가 되느냐, 뒤로 복제가 되느냐, 단 그것이 같은 자리에 복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B, 컨트롤 F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에서는 조금 전에 선행했던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수평과 수직 대각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동을 하셨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전에 저와 같이 작업을 하셨던 부분들이 반복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동한 만큼이 계속 이렇게 반복 수행이 돼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복제를 해서 컨트롤 D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드래그 하신다 하면서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한번 눌러보면 선택을 하고요. D를 눌러보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을 가진 여러 개의 개체를 반복 수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선행한 만큼 계속 이렇게 회전 값이 먹는다.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그래서 컨트롤 D는 그 선행했던 명령을 반복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명령에서 반복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실행을 취소하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명령은 컨트롤 키, 그쵸? 플러스 Z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실행이 취소가 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취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명령을 복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컨트롤 Z키를 눌렀을 때 명령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컨트롤 Z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취소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캡처를 하면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 메모리 상주에 좀 문제가 있는지 이 컨트롤 Z키라든지 좀 명령이 좀 부드럽게 적용이 되지 못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바로 그 컴퓨터 화면에서 컨트롤 Z키 명령이 바로 실행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선행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법, 실행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 요 면과 선색에 대한 컬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오브젝트를 지우고 원형이나 아니면 사각형 또는 별투를 눌러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색상을 변형을 하고 싶으시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팔레트의 스와치 패널을 여러분들이 누르시거나 아니면 컬러 스펙트럼이라든지 컬러 패널 값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색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색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선색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색의 두께는 밑에 스트로크라는 패널이 보이실 텐데요. 거기에서 웨이트 값을 좀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면색, 그 다음에 이게 면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선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색과 면색을 교차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선과 면색을 서로 이렇게 수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바꾸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색과 면색을 없애실 때는 선색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밑에 금지 표시를 눌러주시고, 면색도 클릭을 하시고 앞으로 전개하신 다음에 다시 금지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 오브젝트는 존재하지만 화면상에 선과 면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 형태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기본색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기본색, 면색은 흰색, 선은 검은색, 선 굵기는 1픽셀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기능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 굵기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색과 면색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좌부터는 그 일러스트의 가장 중요한 패스 선을 펜 툴로 그리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